제2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강 수업은 굴절률 검사와 형광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절률 검사는 어떤 보석마다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은 그림자가 한 개로 나타나고 어떤 보석은 두 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한 개인 보석의 굴절률을 우리가 단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림자가 두 개 보이는 스톤의 굴절률을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굴절률 검사를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굴절계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이 부분이 우리가 접안 렌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안 렌즈는 사실상 우리가 편광렌즈. 움직이면 돌아갑니다. 움직이면 돌아가요. 자,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중납유리입니다. 해머실린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조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굴절액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 굴절액은 1.78까지 굴절률을 잡을 수 있는 굴절액인데, 이 굴절액의 성분은 메틀린 아이오다이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유황성분입니다. 유황성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액을 다루실 때는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굴절액. 씻었으면 무난하게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절액이 딱 이렇게 있으면, 굴절계가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중납유리가 있겠죠. 이중납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석용 핀셋을 여기에 거칠게 갖다 댄다거나, 앞에서 사용한 유황, 그러니까 굴절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헝겊으로 닦아내면 그 딱딱한 부분이 여기에 스크래치를 생기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여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손으로 핀셋을 잡지 마시고 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굴절액을 이 부분에 조금 떨어뜨려 놓고, 스톤을 페이스 있는 이 부분을 아래로 해서 손으로 쫙 밀면 이렇게 딱 스톤이 여기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빛은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빛은 여기 들어오죠. 이 빛은 자연광보다는 단색광이 훨씬 더 선명한 라인을 형성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면 숫자를 읽는 라인에 무지개가 약간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굴절률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단색광을 쓰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굴절액을 넣고 스톤을 딱 넣고 여러분들이
눈의 위치를 이렇게 딱 대고 봅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안에 숫자가 이렇게 딱 있어요. 1.60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다섯 1.700 이런 숫자가 있어요.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굴절액을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스톤을 놨을 때 눈을 이렇게 딱 관찰하면 스톤이 그림자가 이렇게 딱 형성이 됩니다. 그림자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 부분이 밝은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굴절율은 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선을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1.50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얘는 1.550에 그림자가 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숫자를 표기하시고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어떤 스톤마다 단굴절 스톤이 있고 복굴절 스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굴절 스톤은 여기 있는 접안 렌즈 있죠. 접안 렌즈를 15도로 약간 빠른 속도로 딱 돌리면 이 스톤이 만일에 복굴절 하는 스톤이라면 그림자가 한 칸이나 두 칸이나 내려옵니다. 반 칸 정도는 복굴절 한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칸 정도나 두 칸 정도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1.2칸 내려왔다. 그러면 1.570 이렇게 작성하면 이 스톤의 굴절율이 되는데 굴절율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스톤을 처음에 이 방향으로 한번 관찰했다면 15도로 스톤을 15도로 돌려서 한 번 더 관찰하면 또 숫자가 또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또 한 방향 이렇게 관찰하면 이 스톤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방향의 굴절율 중에서 복굴절율이 가장 큰 방향의 복굴절을 이 스톤의 굴절율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톤의 굴절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세 방향까지 돌려보느냐 하면 내가 어떤 스톤을 관찰했는데 1.50 잡혔어요. 1.50 그림자가 잡혔습니다. 복굴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안 렌즈를 돌렸더니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스톤을 그냥 단굴절로 숫자 하나를 표기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스톤마다 광축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축 방향. 대부분 이 방향입니다. 원석의 이 방향에 광축 방향이 걸리면 복굴절 하는 스톤도 단굴절 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렇죠? 요 세 방향 해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스톤이 복굴절 하는 스톤이라면 요 방향에서 강축 방향이 걸렸다면 단굴절 하겠죠. 근데 두 번째 방향을 해봤더니 이 스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굴절율 검사할 때는 반드시 세 방향을 해보고 여기서 가장 복굴절율이 큰
복굴절률이 큰 그 방향을 굴절률로 표시하셔야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폐시보석, 그러니까 평평한 면이 있는 이런 폐시보석은 이런 우리가 평면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굴절렉을 떨어뜨리고 그림자를 관찰하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접안 렌즈를 돌리고 이렇게 보는 법이 평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런 평면법을 저번에 한번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보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굴절액을 놓고 그 다음에 스톤을 놓고 관찰을 해서 1.550 잡혔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복굴절인지 단굴절인지는 이 접안 렌즈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다시 뚜껑을 열고 두 번째 방향을 쟀더니 1.560이 나와서 적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굴절 하는 스톤도 처음에 한 방향에 이렇게 재면 두 번째 방향에서는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굴절률과 비슷한 방향에서 또 단굴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단굴절 보석도 복굴절로 계속 기재하는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석감정사 굴절률 검사에 훨씬 수월한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폐시서로 만든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는 스톤은 이런 평면법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평면법으로 관찰하시면 돼요. 근데 스톤마다 이런 폐시만 있는 것이 아니로 이렇게 생긴 캐보션 스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1차 가공 덤블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비드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형태, 깨져 있는데 한쪽 면이 이렇게 또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톤을 관찰하시더라도 평평한 면이 있으면 평면법으로 관찰하면 가장 그 보석의 굴절률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굴절률 검사법 중에서 캐보션 형태로 된 캐보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패식 위의 스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패식 이외의 스톤, 캐보션이나 비드나 이런 스톤들은 스포트법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이 스포트법은 50대 50 평균법 또는 명렬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스포트법에서 가장 정확한 법은 50대 50입니다. 50대. 그래서 초급에서는 제가 50대 50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50대 50법은 우리가 굴절률, 평면법에서 보는 굴절률 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굴절액을 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보션 형태, 이 부분이 평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스톤의 핵심 페이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부분 광택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광택이 잘 나 있는 부분에 굴절률로 검사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는 이 부분이 아래로 가게끔 놓고 이 저반 렌즈를 빼야 돼요. 분리. 분리. 그리고 나서 평면법은 이 눈의 위치를 그 선이 선명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까이 됐는데 스포트법은 이 거리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굴절계에서 이 눈의 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되어줘야 되냐면 이 안을 이렇게 딱 접합 렌즈를 빼고 보면 원이 이렇게 딱 형성이 됩니다. 물론 그 옆에 숫자는 아까와 같이 형성이 되어가 있어요.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이 시야하고 거리가 멀면 원이 작게 되고 가까이 되면 또 너무 크게 됩니다. 스포트법에서 50대 50원 이 원에서 이 원 안에 있는 그림자가 5대 5인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림자의 50대 50을 보기 위해서는 원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원이 형성이 되면 그 자리에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멈춰야 되냐면 스포트법에서 50대 50은 이론상 가장 정확한 관찰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기에서 우리가 많은 스톤을 관찰해 봤더니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원에서 그림자가 3분의 1 정도 올 때가 그 스톤의 굴절률을 맞추는데 가장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론상은 50대 50. 근데 실기 볼 때는, 실기하실 때는 3대 1 지점에 올 때 그 옆에 있는 숫자를 기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숫자 기재는 평면법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했지만 스포트법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기재하고 가로 열고 스포트의 약자 S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평면법은 접안 렌즈를 바로 돌려서 복굴절인지 단굴절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스포트는 접안 렌즈를 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만 잡힙니다. 그래서 이 스톤이 굴절률이 1.52 정도인 건 알지만 단굴절 하는 스톤인지 복굴절 하는 스톤인지는 모릅니다. 이 굴절률만 가지고 굴절률만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평면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 제가 실기를 같이 할 때는 평면법으로 굴절률 검사를 어느 정도 1개월 정도 하고 나서 스포트법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보습감정 실기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이 스포트법으로 넘어가야지. 왜 그러냐면 이 스포트법은 오차가 굉장히 많아요. 오차. 처음 보는 사람은 원래 1.52로 잡아야 되는데 1.65로 잡는 경우도 크다 합니다. 그만큼 스포트법이 패시보다는 굴절률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게끔 패시스로 보석의 굴절률을 검사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스포트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포트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차를 줄여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날은 정확하게도 맞고 어떤 날에는 또 터무니없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오차를 줄여가는 시간이다 라고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또 맞고. 그래서 대시설 관찰했을 때와 스포트법으로 관찰했을 때 그만큼 스포트법이 어렵다. 스포트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굴절율 검사에서 폐식 보석하고 캐보션, 폐식 보석 이외의 스톤 관찰했을 때 스포트법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굴절액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주로 쓰는 거는 1.78짜리 굴절액인데 이 1.78이라는 것은 이 숫자에서 1.78까지만 780까지만 굴절율을 가지고 있는 스톤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72개의 보석 중에서 1.780 이상의 굴절율을 가지고 있는 스톤은 그림자가 1.780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액을 놓고 표식 관찰해서 굴절액을 놓고 그냥 보석 없이 관찰해도 이 굴절액의 굴절율이 나와요. 780의 그림자가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굴절율 1.780보다 굴절율이 높은 스톤도 이보다 더 높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요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780의 그림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스톤들을 우리가 OTL이라고 해요. 굴절율 초과 스톤이죠. 그래서 관찰했더니 이렇게 그림자가 1.780 밑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굴절율 검사란에 OTL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법에서 만일에 복굴절을 하는 스톤이라면 이렇게 적고 1.750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없다. 굴절율 초과 스톤이다. 그러면 OTL 이렇게 작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포트법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대부분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이 되지 않고 전체가 까만 스톤이 있어요. 이런 스톤은 아까 표시세스도 마찬가지겠지만 OTL 스톤이거나 굴절율이 1.740에서 1.750의 복굴절하는 커런덤이거나 커런덤은 루비나 사파이어 되겠죠. 커런덤이 아니고 크리소베리. 그 다음에 1.760에서 1.775 사이에 복굴절하는 커런덤. 그죠? 이런 스톤들은 평면법에서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OTL 빼고. 근데 스포트법에서는 굴절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굴절율 검사할 때, 특히 스포트법 검사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포트법 검사할 때 또 한 가지 이렇게 전체가 까맣게 되는 보석들이 따로 있어요. 탄산염 보석이 있습니다. 진주나 산호나
쉘, 말라카이트, 그 다음에 로도크로사이트. 물론 초급에서는 보성명 맞추진 않지만 이런 스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스포트 관찰에서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2강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굴절률 검사에서 필요한 사항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굴절률 검사 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순서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중낭 유리 넣을 때 핀셋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패시 보습 보실 때, 평면법 보실 때는 접안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단굴절, 복굴절을 관찰하실 때는 그 상태에서 그림자를 관찰하고 숫자를 적은 상태에서 접안 렌즈, 뚜껑을 열고 스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접안 렌즈를 돌려서 복굴절, 단굴절로 관찰해야 되는 거. 그죠? 관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굴절률 표기하실 때는 세 방향을 복굴절 복습도 광축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굴절 해 보이는 단굴절 하는 광축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세 방향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방향으로 반드시 관찰해서 그 중에서 복굴절률이 가장 큰 방향을 굴절률에 기재를 해서 보성명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유색 보석에서 굴절률 검사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검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2강